안녕하십니까, 이종기 작가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수업은 웹드라마 쓰기와 함께 웹드라마 웹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웹드라마 쓰기에 앞서 재밌는 극본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토리의 기본 구조인 산막 구조와 기승전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극본은 기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설계도라고 말씀드리면 간단하겠네요. 놀랍게도 이 아주 먼 옛날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에서부터 이 재미의 핵심이 내려옵니다. 바로 산막 구조입니다. 시작하고 중간이 있으면 끝이 있다. 태어나며 살고 죽는다. 이 산막 구조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를 본다면 시작은 어벤져스가 모여서 지구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악당이 쳐들어와서 싸움에 빠지고 어벤져스가 위기에 처합니다. 결말은 어벤져스들이 악정 구토구태 악당을 무찌르고 평화를 쟁취합니다. 이런 식이 바로 산막 구조입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가장 익숙한 본능적인 이야기 구조. 이 산막 구조는 어느 콘텐츠에서도 통합니다. 여기서 조금 발전되고 세밀해진 이야기 구조가 바로 기승전결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700만이 넘었던 대한민국 최고 흥행작인 명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전란 중인 와중에 이순신 장군은 왜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때 겁을 집어먹은 백성들과 부와 군인들은 이순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은 엄한 군령을 다스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본인 역시 죄책감이 쌓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와중에 조정에서도 이순신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이순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서 드디어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전 2단계는 이야기의 방향이 극명하게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왜군과의 싸움에서 이순신은 홀로 고독하게 싸우고 겁을 집어먹은 다른 부하들은 이순신을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뛰어난 전략 전술로 결국 전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이고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이순신이 탄 대장선의 선전을 보고 합류한 부하들과 함께 결국 왜군을 무찔러 버리고 승리하면서 명랑을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의 구조 산막과 기승전결을 배워보았습니다. 가만히 재밌었던 스토리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정확히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페이지 수, 몇 분에서 몇 분까지가 몇 분에서 몇 분까지가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또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도 이런 구조만 맞춘다면 아주 재밌는 스토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이야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 학교에 등교하는 가정을 산막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학생인 아침에 눈을 뜨는데 맙소사 벌써 지각한 위기입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눈을 늦게 떴거든요. 이번에 지각하면 일주일 연속 지각이고 또 벌점에다가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허겁지겁 밥도 안 먹고 우리의 주인공은 교복만 입고 집을 뛰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픽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건 이야기니까요. 가만히 해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주인공은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합니다. 정확히 소매치기를 받지만 망설여집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했다가도 학교에서 지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 고민을 하게 되죠. 소매치기를 그냥 외면하고 빨리 학교에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소매치기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보통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지각 안 하려고 학교에 가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볼만한 이야기로 만들려고 한다면 주인공이 지각하는 걸 선택하고 소매치기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악정 구투끝에 소매치기나 몸싸움을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식이든 소매치기를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 간신히 학교로 돌아옵니다. 주인공 힘이 다 빠지고 교복도 찢어지고 뭔가 고생한 와중에 학교로 돌아옵니다. 되게 보루도 허탈하고 허무하고 이렇겠죠. 아무리 멋진 일을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지각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야단도 맞고 보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는 와중에 경찰이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주인공은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늦었다면 선생님 야단을 맞고 소매치기를 잡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침에 오다가 소매치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냥 지각상의 핑계로 되겠죠.
그렇게 막 청소를 하고 억울함을 참고 하루하루 버티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경찰이 주인공을 찾아와 소매치기를 잡는 데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혹시 모를 보복 위험이 있으니 필요할 시에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못 갖고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은 주인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앞에서 지각생이었던 주인공은 학교에서 소매치기 잡은 영웅이 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를 주는 삼막 구조입니다. 약간의 반전도 있고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주인공의 입지는 바뀝니다. 우리가 재밌게 본 이야기들은 처음의 주인공과 끝부분의 주인공이 다 다릅니다. 그 영화든 드라마든 뭐 웹드라마든 어떤 스토리든. 지금 예시로 짧게 든 이 스토리에서도 주인공은 시작은 지각생에서 마지막에는 영웅으로 끝나게 되죠. 뭐 소매치기 잡았던 영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영웅이긴 하죠. 그 학생이 용기를 내서 결국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낸 거니까. 위에 예를 든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벤져스는 영웅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또 타노스를 완벽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이 영웅들은 모두 뭐 힘들어하고 그런 외상후 증후군 PTSD 같은 걸 앓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서로 다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이죠. 하지만 어벤져스의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들은 타노스를 무찌르고 인류에게 다시 평화를 되찾아오며 이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이겨내고 상실을 견디고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한번 평화를 얻습니다. 뭐 아이언맨은 죽었지만 아이언맨의 죽음으로 인해 지구는 평화를 얻게 되고 캡틴 아메리카는 그때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니까요. 명란도 마찬가지죠. 이순신은 고뇌하고 괴로워하며 구국의 영웅이기 이전에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한 힘없는 중년산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명란의 가장 장점이 이순신은 영웅을 그린 게 아니라 첫 장면에서 이순신이 고문을 받는 장면을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순신은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하들을 다그치고 그 와중에 자신 스스로 도망치는 부하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죄책감과 조선이란 나라를 등에 지고 힘겹게 싸우던 이 노쇠한 사내가 마지막에서는 조선을 구하고 평화를 찾는 영웅으로서 명랑은 끝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간단하겠네요. 앞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구조는 결국 캐릭터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건의 배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 장르에 상관없이 정서적 포만감을 얻게 되죠. 이 정서적 포만감으로 인해 감정이 움직이고 그것이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뭔지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 요소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웹드라마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웹드라마의 줄거리 지금 즉석으로 짜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줄거리를 짤 때는 로그라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로그라인은 한 줄로 된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를 담은 문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딱 한 줄 안에 그 이야기가 뭔지 알 수 있게 압축된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웹드라마의 제목은 가제로 계속해서 리셋입니다. 일진년을 향한 고백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반복된 하루에 갇힌 왕따 학생의 이야기. 이 줄거리 하나로 지금 첫 씬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웹드라마와 웹소설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 씬 하나와 웹드라마와 웹소설 한 장 분량의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웹드라마에 이렇게 사신을 써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 1신에서는 갑자기 주인공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장면, 그 전에 지수라는 여자 주인공이 자신한테 이야기했던 비밀스러운 정보를 일진인 윤재명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복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자살하는 듯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끕니다. 이게 후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화 그 시나리오적 용어로 바로 갈고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린다. 첫 장면에는 무조건 이런 장면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희석이 학교에서 괴롭힘 받는 장면, 그리고 윤재명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줍니다. 뭐 바나나 우유를 안 사와서 하나씩 한 번씩 옷을 벗긴다. 늦게 사와서 교복을 벗기면서 이렇게 망신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일진으로서의 나쁜 보는 사람들도 이 윤재명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에 의해 박살나기를 기도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 횡단보도 앞에서 드디어 돌아가는 희석이 앞에 어떤 비밀스러운 카드가 나타납니다. 카드에는 일진 윤재명을 박살내고 희수와 사귀어라. 퀘스트가 성공될 때까지 24시간은 모두 리셋된다. 라는 식으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석이 놀라고 있는 이 틈을 타서 갑자기 달려온 자동차가 희석을 들이받습니다. 물론 뭐 들이받는 장면까지는 좀 편하게 표현하면 되니까. 그 다음 쾅 소리와 함께 화면이 안등되고 그 안등된 화면이 밝아지면 24시간이 다시 리셋된 희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수업을 받고 있는 희석의 모습을 통해 희석이 이 카드에서 받은 퀘스트 때문에 24시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신 안에서도 각종 사건들, 이 한 신 한 신마다 모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보여준 이 웹드라마 이 내신 안에서도 각자 한 신마다 이야기가 있고 한 신이 끝나면서 궁금함을 주고 그리고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신에서 끝날 때는 결국 이 웹드라마 시청자들은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일진 윤재명을 물지르고 희수와 사귈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분량을 짧게 웹소설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웹소설은 또 요런 느낌과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자, 이제 앞에 보여주는 1씬을 웹소설처럼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웹소설과 드라마 대본의 차이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자 한 장씩 바로 비교하면서 보면 웹소설은 지문과 함께 생각을 넣습니다. 소설 자체라는 건 대본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레이션으로 다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뭐 대사로만 넣어야겠죠. 근데 소설은 지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대본은 설계도라고 한다면 소설은 바로 몰입을 시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상품이 됩니다. 소설을 보고 이렇게 영상이나 영화를 바로 찍기는 힘듭니다. 그 동선이나 캐릭터 감정은 더 확실할 수 있지만 동선이나 씬의 변화나 움직임 같은 건 소설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각색 작가가 붙습니다. 전문적인 시나리오 작가들이 계속 각색을 작가로 붙어서 글을 다시 한번 대본처럼 바꾸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각색을 했다면 앞에 있는 부분, 앞에 썼던 소설을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대본처럼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콘텐츠를 한번 읽어보시면 소설과 대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야기의 구조, 앞에 설명해드린 산막이나 기승전결 같은 이야기의 구조만 알고 또 그 아이템에 대한 표현 방법과 자법의 차이점을 연구에 글에 담는다면 어떤 장르를 써도 성공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야기의 구조론을 공부하며 각자에 맞는 장르와 작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혹은 글로 돈을 벌지 못해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인간의 습성이니까요. 레서 위스콘신 대학교 영문학교 교수인 존 나이스를 비롯해 몇몇 학자들은 인간에게 호모 나란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나란스는 이야기하자는 뜻의 라틴어로 나로, 즉 영어로 얘기할 때는 내레이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나레이션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파생된 언어죠. 결국
이 나이스 교수는 호모 나란사 이름을 통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 21세기 된 지금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계속 페이스북에 또 글을 쓰고 트위터도 글을 쓰며 카톡에서 늘 우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에 또 일기를 쓰고 여러 가지 글들 계속 쓰는 게 대한민국만이 인간들은 거의 모두가 작가들이죠.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계속해서 서로를 주장하면서 즐거워지는 인간. 우리 즐겁고 행복한 호모 나란스가 됩시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서로 행복해지면서요. 이만 강의를 마칩니다.